국회의원들 공약 이행률을 한번 봤어요. 봤더니 평균 공약 이행률이 51%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40% 이하가 되면 낙제쯤인데요. 아주 그냥 현란한 말솜씨로 대단하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낙제점을 받으셨더라고요. 평균적으로 전라도의 국회의원들은 점수가 좀 높던데 그분은 어떻게 낙제점을 받으셨는지. 근데 이제 지금 대선 주자들의 지난 평가가 또 중요하잖아요. 평균이 51점이에요. 낙제점이 40점이고요. 그런데 문재인은 몇 점이냐면은 16.6점이 공약 이행률이에요. 이게 너무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? 시험 점수 100점으로 봤을 때 16.6점 받은 거예요. 그러고 이 안희정 지사는요, 평균이 51점인데 56.6점 받았더라고요. 뭐 가락은 면했나요? 아휴 참. 근데 우리 성남시장은 우리 많이 알잖아요. 96%예요. 96점. 거의 100점 가까이 돼요. 그러니까 그분이 공약하는 게 신뢰가 가는 거죠. 뭘 보고 신뢰하겠어요. 그렇잖아요. 이번에 문재인 16.6점 내신 문재인께서는 81만 개의 공무원 자리를 뭐 이렇게 공략하셨던데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완전 이 소비 절벽, 소비가 안 돼서 완전 이게 지금 돈이 안 돌아가지고 나라가 국민들이 너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해결한다는 뭐 방법으로 공무원 일자리 뭐 81만 개를 공략하셨는데, 아우 뭐 현실감 있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. 아이고 뭐 또 저분이 또 저런 공약을 하시나, 뭐 아주 퍼주기 선심 예, 선심승 발음이 안 돼. 아, 선심 쓰려고 뭐 공약 하나,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아이고 자그마치 96점 96%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뭐 기본소득 이제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면 참 미안한 거죠. 96%나 성공하신 분한테.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정책 써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전 국민에게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. 또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일자리가 점점 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그렇잖아요. 뭐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 때문인데, 실은 우리가 맨날 뭐 은행을 가도 느끼잖아요. 기계가 사람보다 좀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? 쭉 해놓고 거기 줄 서가지고 우리 돈 빼고 넣고 막 하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는 거 점점 귀찮아지죠. 우리가 잘 작동하면 할수록.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도 뭐 이 앱을 가지고 쉽게 집에서 하세요 하면서 직원들이, 은행 여직원들이 가르쳐 주잖아요. 그럼 은행 여직원들은 뭐 해맑게 가르쳐 주긴 하는데,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이 뭐 직장 없어지면 어쩌려고 저러지? 참 천진한 얼굴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국민은행은 자동화 시켜서 이익은 뭐 똑같거나 더 많이 일어나겠죠. 그럼 기업은 좋아지는 거예요, 점점.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? 일자리를 잃어서 또 소비를 일으키기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뭐 살아가기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. 근데 기업은 더 잘 되거나 뭐 현상 유지는 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돈을 분배를 아주 작게라도 해서 이 소비가 돌아가서 나라의 어떤 빙하를 막아야 되잖아요. 지금 빙하라고까지 하더라고요. 아주 빙하기. 그래서 이제 제시한 건데, 그러면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 하니까 이제 제 주변 분도 월 100만 원이야? 아이고 그거 뭐 나라 완전히 팔아먹는 얘기네. 자기 대통령 되려고. 이렇게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댓글 아주 주옥 같은 댓글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. 그 중에 뭐 제이라는 분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대요.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오해한다고. 진짜 이 오해는 깨야 되는 거죠.
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. 우리가 이 오해를 깨게 해야 돼요. 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경비 분들도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. 점점 뭐 자동화 시스템 그런 거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택배도 뭐 자동화로 하자 뭐 이런 얘기죠. 또 자동차 택시도 뭐 무인 택시 이런 거 우리 완전 진짜 눈앞에 바로 온 거죠.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일자리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? 기업은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돈은 더 많아요. 그러나 우리 개인은 소비할 돈의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분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기로 너무 적절한 시기에 온 거죠.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러는데 그 재원이 이재명 시장님 말씀대로 MBC 그 대통령 후보 뭐 검증해가지고 거기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. 400조가 우리나라에 연 이제 사용해야 될 돈인데요. 그 중에서 7%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 옛날에 뭐 소비가 안 일어나서 문제가 되니까는 뭐 10조 푼다, 20조 푼다, 뭐 최경환이 뭐 발표를 하고 할 때마다 우리 참 불안했었잖아요. 하지만 지금 이 돈은 27조인데요. 이거는 상품권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풀어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만든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지역의 상인들도 재래시장이 지금 성남시장이 그래서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다른 이제 전국의 재래시장들도 다 성공을 하게 되고 그분들도 뭐 자식도 있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 삶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고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. 아이고 정부가 나를 보살펴 주는구나. 뭐 10조 20조 뭐 갑자기 뭐 풀어가지고 뭐 건설 경기를 뭐 어떻게 뭐 한다는 둥 뭐 조선 산업을 어떻게 한다는 둥 그런 말들은 우리한테 와닿지도 않잖아요. 중간에서 누가 다 해먹는지도 모르고 상품권으로 딱 주면은 공무원들도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. 공무원들 그거 다 돈 나가는 거고 공무원들이 뭐 조사하느라고 해가지고 또 중간에서 그 빈자리 노려가지고 뭐 마음은 뭐 그렇지 않았으나 막상 돈을 보니까 내가 요 돈 쉽게 내가 가져갈 수 있겠네. 그러면 뭐 견물생심이라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정직한 나라가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런 게 오히려.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 정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뭐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0세부터 29세 그리고 이제 65세 때부터 그러니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을 벌기에 그렇게 쉬운 나이가 아니잖아요. 그때 이제 정부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뭐 보육 문제라든지 뭐 장애인 그리고 농민 이런 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든다는 거죠. 96점, 96점이에요. 96% 이행률이에요.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모든 국민에게는 연 30만 원, 연 30만 원이에요. 1년 30만. 그럼 1년 30만 원 그거 받아서 뭐 해? 이래 하지만 1년 30만 원 그것도 그 상품권으로 받으면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상인들 있잖아요. 지역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. 우리가 지역 상인을 살릴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돈 감사하죠. 안 쓸 거면 모아놨다가 뭐 써도 되고 또 누구한테 그 상품권을 필요한 사람한테 선물로 줘도 되고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? 나라가 갑자기 나는 이제 사실 좀 감동받았는데 이거 갖고 막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그 기업들 있잖아요. 500억 이상 500억 이상 회사 500억 이상 매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한 약 440개가 되는데요. 그 회사에 대해서만
이제 법인세를 원위치 시킨다는 거죠. 원위치. 더 올리고 이게 아니고 원래 그 전에 그래 했었던 대로 이명박 이전으로 돌린다는 거예요. 440개 회사만이니까 전체 법인이 아니라는 거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440개 회사에 안 들어가면. 그리고 이제 국토보유소, 보유세, 땅을 국토를 우리나라의 국토의 95%를 우리나라의 5%가 가지고 있답니다. 5%가 뭐 국토를 땅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되겠지만은 5% 안에 드는 분들은 좀 걱정해도 되고요. 뭐 보통 사람들은 또 걱정 안 해도 된대요. 왜냐하면 연 30만 원 받잖아요. 연 30만 원 뭐 그 내가 땅 가지고 있어서 세금 내는 사람은 5%밖에 안 되고 그분들도 손해는 아니에요.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나요? 4인 가족이면은 4인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은 4, 3은 12, 120만 원이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니까 어쨌든 토지 보유세를 낸다 하더라도 뭐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잖아요. 5%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큰 소리 치면서 땅땅거리면서 살고 있는 5%만 걱정하면 되는 거니까 보통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. 너무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이 내놓은 정책이 설득력도 있고 또 이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. 사람의 마음을. 그런데 말입니다. 안희정이 이 제도를 이 정책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? 국민들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. 그렇게 말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니 그 예산 400조가 뭐 그게 국민들 세금이지 그러면은 뭐 그게 공짜인가요? 야 진짜 이 사람 무슨 뭐 대연정 얘기하고 완전 친기업 정책을 딱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 이제 그 이유를 진짜 알아냈어요.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알아내지 않고는 참 잠이 안 오는 얘기라 결국은 알아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요. 보면은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대요.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더욱더 비호감인 거죠. 보이시나요? 자, 비처가 안 보이네요. 이 핑크빛 옷 입고 있는 이 여자분이 나경원이에요. 그리고 뭐 중도파라 해서 김부겸, 그리고 새누리당 출신 남경필, 뭐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모임을 한대요.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뭐 당연히 정치도 친새누리,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여론이 너무 이상하다. 이거 분명히 도와주고 있는데 잡았어요. 이 사람. 이 사람이 삼성 이건희의 와이프 홍라희의 남동생이래요. 홍석현. 이 사람이 중앙일보 회장이랍니다. 이런 사람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냐면은 바둑협회 회장이에요. 갑자기 또 뭐 이세돌을 또 어떻게 또 해 이세돌 칭찬하는 사람은 안철수인데 이 사람이 또 영입을 한다고 하나 좀 의심했었죠. 역시 이 홍석현이라는 사람 이 바둑협회 회장이니까 뭐 좀 긴밀하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잖아요. 아주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. 이거는. 그래서 공약 이행률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여당과 손을 잡고 기업의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나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점수가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.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. 바이.